어서 오십시오. 오늘따라 멋있어 보이십니다. 가. 네,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봄이 됐잖아요. 네, 예. 이 봄꽃이 참 만연한데, 근데 이 참 아쉽게도 세계의 봄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중동 전쟁으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 역시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과 이 남북 문제 점검도 해보고 종합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오전부터 이 종합 특검팀이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자, 이번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최근 김건희 무혐의 그 보고서 쓴 그 검사가 도피성으로 미국 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국내 소환 조사는 검토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디올백 이슈가 이미 사라졌고, 내란 재판도 되고 있는 마당인데도 거의 디올백 사건은 매주 뭔가 이슈가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 일반 언론들은 이미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당사자인 제가 자꾸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네. 어제 무슨 오전 10시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 권창영 제2차 특검 팀들이 서울 대검 서초동의 대검 청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그냥 여러 명을 압수수색을 네.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그때 디올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사용했던 PC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이전에 일주일 전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무려 그 며칠 동안 이미 또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는데,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압수수색을 한 거고, 네네. 그렇게 이제 3월 말에 이어서 어제는 디올백, 3월 말은 도이치에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독자분들이. 네네. 작년 12월에 특검팀은, 그러면 민중기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안 했냐? 작년 12월에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또 민중기 특검팀이 했는데 또 하느냐? 반복적으로. 그렇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담당 검사, 부부장 검사나 이 담당 검사한테 메신저를 보냈잖아요. 그동안의 판례를 가지고 무혐의를 그렇죠. 배려해봐라. 네, 뭐 네. 이런 식의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예,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과 관련한 것도 여기는 많이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이번 종합특검팀의 사건 자체의 그 제목이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알선수재나 그 혐의에 관한 타이틀 안에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또 이제 김건희 재판은 또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는 특검팀하고 다투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김건희 측만 유리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두 번째 재판하는 날 이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증거 목록을 인정해서 그날 현장에서 네.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징역 징역, 4개월. 네. 그러나 이제 증인 요청 3시간짜리가 또 남아 있어요. 김건희 측에서 네네. 자꾸 이제 저를 귀찮게 해서 자기들의 무혐의를 입증하려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뉴스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도이치모터스를 담당한 검사가 미국으로 이제 연수를 떠났는데, 말이 연수지 그건 도피성이거나 아니면 빼돌리기. 네. 그런 이제 연수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특검 기간만 일단 피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소리. 그래서 지금 특검팀이, 이 권창현 특검팀이 그 A 수사라는 사람으로, A 수사관이라는 네. A 검사라는 이니셜로 지금 나오는데, 저는
대충 알아요. 그래서 누군지를. 예, 그래서 그 검사를 소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누구죠? 이원석 검찰총장, 그 다음에 A 검사, 그 다음에 김민구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 세 사람을 같이 또 소환하는 걸로 이번에 또 A 검사도 같이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로 꿰맞추기를 법무부에서 비교할 수 소환 있으니까. 명령을 하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서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없어요. 좀 보면은 답답해요. 아무튼 계속 진행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김건희와 윤석열과 박성재가 얼만큼 이 사건을 은폐하고 봐주고 묵살하고 은폐하고 또 알선수재의 실체가 무언지를 밝히는 게 이번 특검의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 전문 분야이죠.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이 북측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쪽에서 지금 적대적 이국가론 이거를 지금 이제 주창하고 나왔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와 이게 충돌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남북관계 기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자, 이 국민주권정부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은 세우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 와중에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우 북한 IOC 위원장 돌아가셨는데 타계 소식과 관련해서 추도를 또 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또 이 일련의 사건들 쭉 연계되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장웅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한에는 김운영 IOC 위원이 있다면 북에는 장웅 IOC 위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거물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2007년도 4월 달인가요? ITF 총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 정동영 장관하고도 만나고 교류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의 업적이 뭐가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개가 많이 있지만 남과 북과 관련돼서는 91년 세계 탁구 대회 때 남북 단일팀을 이렇게 했고, 또 2000년 현정화죠? 현정화. 예,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또 2008년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동시 같이 공동 입장을 하는 이런 굉장히 통일 지향적인 걸 추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의 유명 인사가 뭐 운명했다고 해서 이렇게 추도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정동영 장관이 개인적으로 이건 정부 차원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SNS에 이제 서거에 대한 추도를 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다 아는 그 한반도기를 같이 또 만드신. 그렇습니다. 한반도기. 그런데 한반도기를 가지고 입장한 걸 두고 많은 극우 세력들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뭐 그런 극단적인 말들을 한 걸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기는 사탄의 상징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할 때 만약에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한반도기가 사탄의 깃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헌법 제3조와 충돌하는 그래서 좀 해주셔야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 북한을 한반도의 도서국가 부속 도서로 그렇게 이제 포함을 해놓고 있는데, 마침 또 지금 헌법이 개정되려고 하는 그런 또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회의사당 방문할 때도 언급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참에 광주 5.18 항쟁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하고 수십 년 전 거를 30년 전 거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는 이제 시대의 콘텐츠는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국가 체제론을 인정을 할 것이냐, 또 인정을 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헌법 3조와 배치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공식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네. 정부 관계자나 통일부 장관이나 또 의회의 외교통일위원이나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헌법에 명시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에 명시를 더 명확히 북은 1국가, 2국가 체제를 주장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든지 네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기에 대한 통일지향적인 방안을 좀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제시했으면 이제는 좋겠다. 만들어야 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이게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이게 또 이 남북 관계 문제만큼 참 이게 뜨거운 우리는 감자가 통일 지향 네. 쪽으로만 간다는 그 핵심 키워드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이제 말씀 좀 나눠볼게요. 이 미국 국가정보이라고 하죠. 네. DNI가 이 최근 공개한 2026년 연례 위협 평가라는 게 있던데 예, 그 예. 위협 평가 2026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보면 자, 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렇게 4개 국가를 위협 국가로 예. 분류했습니다. 네. 특히 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자 이거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DNA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CIA, FBI 그 외에 국방부 산하의 뭐 여러 가지 예, 엄청 많은 정보기관이 많은데 그 취합된 기구가 바로 DNI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윤석열이가 3년 동안 집권하던 용산 대통령 청사 바로 1m 지하 잔디밭을 파들어가면 네. 거기는 DNA가 관리하고 있는 광 케이블 같은 광 케이블은 아니지만 고성능 케이블이 매장이 돼 있어요. 매설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북한하고 중국과 이런 도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서해 연평도 쪽으로 이렇게 그 청취 기구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케이블인데 그건 주한미군이 다 철수해서 한 명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것만 관리하고 지키는 병사들이 필요하다고 이미 미국 측에서도 한국 측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DNA의 이런 보고서는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건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이 이미 갖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북이 저렇게 매일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이런 이유는 하와이나 괌이나 또 마샬군도 뭐 이런 이런 데를 이제 타격으로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역량이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뭐 LA나 특히 이제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방성 여러 가지 그런 타겟 목표를 정해놓고 연습을 해오고 있는데 실험을 해오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역량이 됐다고 보고서를 쓴 겁니다. 예. 더 걱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 중동 전쟁을 봐도 안전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북한과의 이 협상도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전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목사님과는 여기까지 얘기 말씀 나눠보고요. 우리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네. 오늘 우리 목사님 4월 달 재판 일정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 수원 고등법원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재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계속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항소해가지고 네. 대한민국 역대 역사상 가장 많은 고액의 벌금을 제가 받았잖아요. 네. 공직선거법은 가장 많은 게 200만 원, 200, 300만 네, 원이고 보통 90만 원 이런데 저는 2천만 원을 언도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한 상태라서 항소하고 나서 첫 재판이 네. 열리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4월 21일 이후에 24일 날, 예, 그 주에 금요일 날 오후 3시 의정부 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열린공간 정천수의 김건희 명예훼손 재판에
검찰 측의 요청으로 증인 출석하십니다. 네. 제가 그 이제 김건희 씨의 전 남편, 네네. 전 남편에 대한 의사. 취재를 해서 네. 의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네. 백 대표님하고 우리 저기 또 우리 그 저기 쌍문동에 그 우리 영감님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정대택 회장님 네. 그분하고 같이 스픽스에 특별 출연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스픽스하고 같이 공동 취재였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해서 했던 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명예훼손 때문에 근거 없이 했던 사람들은 막 그냥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제가 네. 폭로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선수 측에서도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에 한 걸 봐라. 최재형 목사가 취재했더니 줄리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21일 화요일 날 항소심 재판이 있고요. 24일 날은 증인으로 출석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목사님 기도 제목 없이 요걸로 기도 제목 목사님의 예. 법정 여러분들 많이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신통할은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